네, 보신 것처럼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산타랠리 이러다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빠른 속도로 좀 밀려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지 조금 더 깊이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현우 전문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힘들 수 있다는 예고를 조금 해주셨는데 생각보다는 또 간밤에 많이 흔들렸어요. 네. 뉴욕 증시가.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과 그다음에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겹악재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초반대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이제 종목별로 좀 보면은 화이자가 2.6%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를 썼고, 그다음에 머크도 1% 상승. 버텍스 파마슈티컬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0.4% 상승했습니다. 버텍스 파마슈티컬은 웰스파고에서 현재 같은 이제 조정장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어제 상승했고요. 브로드컴이 1.6% 상승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고요. 넷플릭스가 1.2% 상승, ASML이 0.4% 상승했는데 ASML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EUV 장비 수요를 낙관한다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어제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카니발은 3.4% 상승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예고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여행주인 익스피디아나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2%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반대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50대 50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 맨친 의원이 반대를 하면은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지금 어제 이제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해 듣고 내년 1분기에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도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에도 3.3%에서 2.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 여름까지 시장이 약 10%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대형 우량주 즉 양질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플랫폼스, 그다음에 언더아머, 그다음에 월마트, 아까 얘기한 버텍스 파마슈티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웰스파고 측에서는 이건 애널리스트나 스트레지스터의 각자의 의견이 좀 틀려서 의견이 틀린데요. 또 웰스파고에서 내년도에 증시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 중에 금융 섹터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섹터인 원자재 섹터, 산업재 섹터를 선호한다고 얘기했고요. 유틸리티 섹터는 비선호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금리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은 IT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소수 종목, 투자 자금이 집중된 종목으로 시장이 상승했는데 특정 종목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고점 대비 약 평균 약 13%의 조정을 겪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특정 종목으로 투자 자금이 몰린 쪽으로 하락 압력이 심화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오미크론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비는 회복됐으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좀 빚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이고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까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번 주에는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 저는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지금 앞으로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제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낙관하는 분위기, 저는 낙관적으로 좀 봐가지고 결국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미국의 뭐 경제 성장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그것도 다시 원상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일시적인 난항일 것이다. 결국에는 예산안 통과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네요. 네, 아무래도 예. 뭐 여당이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뭐 바이든 쪽에서 그 지금 행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를 뭐 무조건 딴지를 걸 수만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파장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마음을 돌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조금 편안해지겠어요. 뉴욕 증시가 요 악재만 해결이 또 되면. 네, 지금 예. 어제는 뭐 그러니까 이런 커멘트가 나오고 웬친 의원의 어떤 의견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은 뭐 지금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름을 끼얹는 형국으로 지금 그런데 저는 지금 뭐 결국에는 뭐 하는 와중에서 어떤 이런 커멘트나 재료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조금 뭐 오늘 정도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하면은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바닥을 찍고 산타랠리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지수입니다만은 네. 일단은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넌지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맨친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시장에 뭐 듣보잡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시장에 좀 해방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어쨌든 인플레라는 것을 들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게 확산이 심각해지면은 결국에는 인플레가 더 치솟을 것이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견도 결국은 그렇고 인플레는 뭐 어떤 뭐 재료를 갖다 붙이든지 무조건 인플레는 계속적으로 뭐 간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지금도 너무 높은 수준인데. 네,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금리의 인상 속도나 금리의 인상 폭이나 이게 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IB들도 단기적으로밖에 지금 전망을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뭐 결국에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내년 상반기가 좀 지나봐야지 뭐 전체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앞으로 한 달이 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락다운의 많은 핵심 요소는 역시 부스터샷을 강조하더라고요. 파우치 소장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부스터샷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인들이 얼마나 접종률을 높여나갈지 이런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미크론이 안 잡히면 인플레가 더 가파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긴축 정책의 속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속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오미크론이?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의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불확실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외신이 나온 거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금리도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어차피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본다면은 금리의 인상 속도는 결국에는 지표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뭐 고용시장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흔들려서 지금 어떻게 금리 상승 속도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그냥 긴 안목에서 본다면 역시 금리 인상 속도나 뭐 내년의 폭은 그냥 기존의 전망을 그냥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에 제동을 걸 것인가라는 우려까지 일단 조금 섣부르게 발빠르게 나올 정도로 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최현재 전문가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또 연말에 너무 저희가 또 현금, 자금 단속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웰스파고가 여기에서는 우량 대형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네. 우량 대형주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하는 걸까요? 우량 대형주. 결국에는 뭐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가치주들? 네. 현금도 많고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기네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독보적인 그 섹터 내에서 독보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을 지금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대형 우량주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도 뭐 메타버스 쪽에 좀 특화돼 있어서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버텍스 파마슈티컬을 추천한 것은 역시 뭐 제약 생명 제약 바이오 쪽에 이쪽에 좀 특화돼 있는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뭐 기술력을 갖고 있고 좀 그래서 이제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에 이어서 글로벌 3위 신흥 강자니까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량 대형주 안에서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도 몇몇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단속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인프라 관련된 어떤 가치주들 많잖아요, 대형주 안에서. 지금 네. 뭐 인프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썬파워, 썬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쪽에도 이제 급락을 했고, 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제 시세는 확인 못 했는데 캐터필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캐터필라도 아마 그렇게 보면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보만이 투자가 통과가 된다면은 뭐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역시 뭐 기술적으로는 뭐 그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되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심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좀 방어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하겠어요. 워낙에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종목들 잘 살피시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또 주가가 빠졌고 어제 LG화학의 신저가가 났어요. 국내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증시와 조금 연동이 또 될까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뭐 테슬라는 역시 뭐 테슬라만 잘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네.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테슬라도 같이 이제 조정을 겪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이제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뭐 아침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거겠죠. 뭐 내년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자금이 이제 LG 화학 쪽으로 담았던 펀드의 자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려면 팔아야 되니까 지금 셀업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ETF에 지금 LG 셀업체들 중에서는 LG 화학을 지금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팔고 조정 과정이 당연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리밸런싱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LG 화학은 지금 조금 더 빠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70만 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73만 원, 뭐 그때 뭐 LG화학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는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비싼 화학 업체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조건 지금 또 2차 전지 소재 쪽을 LG 화학 쪽이 지금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아직까지 한참 남은 기간으로 보여져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의 추가적인 하반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다는 점 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국내 증시가 충격파가 컸습니다. 2,960선까지 밀려나면서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멘친 상환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게 장중에 나오게 되면서 미선물이 급락했고요.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데 선 반영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괜찮아질런지 아니면 또 뉴욕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하단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마음을 밑으로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장도 좀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선반영된 거는 맞습니다. 뭐 지금은 그게 이제 시초가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어떻게 오전에 지금 아직까지 약세이지만 네. 9시 그때 동시효과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물 지수가 안 좋으면은 시초가에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일단 중립적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이제 치열한 이제 눈치 싸움이나 아니면 외국인의 매도나 기관의 매도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대피할 만한 섹터는 있을까요, 전문가님? 피난처가 될 만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피난처는 별로 쉽지 없을 것 않을까요? 같은데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종목이 다 이제 뭐 급락을 해가지고 대형주 다 예. 밀렸죠. 예. 오히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덜 빠진 형국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버텨준다면은 시장은 약간 보합 쪽에서 그냥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이 흔들린다 그러면 또 다시 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색하기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내 포트를 일단은 최소한 방어하는 데 조금 더 주력해야 되는 오늘장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선물은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나스닥이 한 0.7% 빠지고 있고 다우가 또 안 좋네요. 다우가 1% 가까운 하락 흐름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빅스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심리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하고 네, 우리 시장도 오늘 개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멘친 상원의원 옆에는 이미 그래도 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 요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정말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좀 호흡을 가다듬고 내 전략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여기서 뭔가 피난처가 될 만한 종목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배당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호 투자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4대 금융지주사가 이번에 배당 굉장히 넉넉하게 챙겨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안전운행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